No. Why number 606. Why was Martin Harris cut off from the church? 마틴 해리스가 교회에서 제명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그리고 이제 나는 너를 파멸시키려 매복해 있는 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는 까닭에 그러하도다. 나의 종 마틴 해리스가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고 내 손에서 증거를 받으면 나는 그가 범법에 빠질 것을 예견하노라. 교리와 성약 5편 32절. 더도 마틴 해리스는 조셉 스미스의 초창기 지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몰몬경 번역을 도왔으며 친구와 이웃의 조언과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몰몬경 인쇄를 위해 재정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마틴은 교회가 조직되던 1830년 4월 6일에 그곳에 있었으며 모임 직후에 동료 몰몬경의 증인인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마틴은 커틀랜드로 이주하여 교회 회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시온 건설을 위해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기여했으며 미주리주로 행군했다가 다시 시온 진영으로 돌아왔으며 커틀랜드 고등평의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1835년에 12사도의 초기 정원회를 성임하는 데 참여했으며 1836년 3월에는 커틀랜드 성전과 관련된 신성한 엔다우먼트에 참여했습니다. 이 모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틴은 세 증인 중 한 명으로서 정기적으로 몰몬경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1837년 경제적으로 소란스러웠던 한 해가 끝나갈 무렵 마틴은 조셉 스미스와 주류 교회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1회장단 보좌였던 존 스미스가 쓴 편지에 따르면 마틴은 조셉 코, 루크 존슨, 존 보인턴, 워렌 페리시와 함께 분파 그룹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존 스미스는 이들과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고려하기 위해 고등평의회를 소집했으며 그들이 교회로부터 말하였습니다. 이 편지에 근거하여 마틴은 1837년 12월 말에 파문되거나 제명된 것으로 보이지만 징계 처분에 대한 공식 기록은 오늘날에도 남아있지 않으며 그가 그 모임에 참석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직접적인 문서가 없기 때문에 마틴에 대해 제기된 정확한 혐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837년 동안 마틴은 조셉 스미스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커클랜드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반대자들과 점점 더 손을 잡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1837년 무렵 교회는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었고 커틀랜드 경제는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셉 스미스, 시드니 리그돈, 올리버 카우드리 등은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라는 민간 은행을 설립하여 1837년 1월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은행에 투자하고 그 은행권의 지폐를 유통시키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막대한 재정적 자원으로 은행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마틴 해리스는 투자자 명단에 전혀 없었습니다. 마틴은 조셉과 다른 사람들을 도와 커틀랜드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대신 1837년 초에 팔마이라에 장기간 머물기 위해 떠났습니다. 마틴은 1837년 3월에 브리검 영과 밀라드 리차즈가 팔마이라 지역에서 커틀랜드 안전협회를 위한 기금 모금일을 할 때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분은 또한 조셉과 시드니, 리그돈이 4월에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커틀랜드를 떠나야 했을 때 뉴욕에 있는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마틴이 커틀랜드의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재정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커틀랜드 은행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마틴은 팔마이라에 있는 땅을 900달러에 매입했고 5월에 커틀랜드로 돌아왔을 때는 그곳에 있는 250에이커 규모의 농장을 짓는 데 5,000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왜 마틴이 이 시기에 자신의 재정적 수단을 포기하고 대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당한 구매를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마틴은 반은행권 정서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으며 이 문제로 시드니 리그돈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안전협회에서 배포한 지폐를 불신하고 투자를 거부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마틴은 커틀랜드에 있는 교회의 경제적 필요를 지원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교회 지도자 평의회에 반대하는 행동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1837년 가을 커틀랜드 안전협회는 붕괴되었고 실망과 반대 의견이 커틀랜드를 휩쓸었습니다. 9월 초에 열린 한 대회에서 마틴 해리스와 고귀한 부름을 받고 있던 몇몇 사람들은 회중의 만장일치로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마틴이 커틀랜드 고등평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그 직분에서 해임되었고 그 대회에서 반대했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마틴은 워렌 페리시가 이끄는 무리와 손을 잡았는데 그 그룹은 조셉이 타락한 선지자가 되었다고 믿으며 교회의 옛 표준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1837년 11월에 조셉이 커틀랜드를 떠났을 때 페리시와 그의 추종자들은 성전을 장악하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 했습니다. 마틴이 이 사건들에 연루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존 스미스는 그를 반대자들 가운데 지도자로 여겼으며 이 사건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마틴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말하였습니다. 더 Y. 지난 10년 동안 재정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른 후 마틴은 커틀랜드에서 추진되고 있는 통화 정책에 불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정통한 교회 회원이었던 마틴은 커틀랜드의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상의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분개했을지도 모릅니다. 브리검 영은 회고적으로 마틴이 더 높은 지도자, 직책에 부름받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마틴은 이러한 좌절과 의견 불일치가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 두었고 자신과 그의 오랜 친구이자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 및 다른 지도자들 사이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 매료된 것은 그들이 그에게 그들의 새로운 조직 내에서 탁월한 지도적 역할을 맡기려는 의지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페리시와 그의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교리를 다시 정립하는 동안 마틴은 곧 물문경을 놓고 그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반대자들은 커틀랜드 성전의 통제권을 주장한 후 1838년 3월에 그곳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의 지도력에 대한 이전의 불평에 더해 물문경을 포기했습니다. 마틴에게 이것은 너무 먼 달이었습니다. 물문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 분수령이 되는 모임에서 연설한 후 마틴 해리스가 일어나 물문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문경을 거부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마틴은 페리시 파티와 결별하고 그 후 수십 년 동안 동료 후기 성도들과 거의 격리되어 지냈지만 그의 간증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838년 5월 캐롤라인 반스 크로스비는 마틴이 조셉과 의견이 달랐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문경에 대해 가장 강한 어조로 간증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마틴이 느꼈던 깊은 좌절과 분노를 감안할 때 그가 물문경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리처드 로이드 앤더슨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틴 해리스는 또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주요 직책을 맡지 못함으로써 자존심이 상한 타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명백히 미숙한 것일지라도 물문경의 인쇄와 교회 설립을 위해 가정의 평화와 재산과 명성을 희생한 그에게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실제 또는 가정된 거절은 적대감을 낳고 최악의 경우 보복을 낳습니다. 그러한 감정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틴 해리스는 그러한 감정에 직면하여 물몬의 대의는 1829년의 시연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객관적인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역사가인 수잔 이스턴 블랙과 레리시 포터가 마틴 해리스가 긴 생애 동안 물문경에 끈질기고 타협하지 않는 증인으로 남았던 방법을 철저하게 기록했습니다.